이 공간에는 옷이 몇 벌이나 있었을까요? 처음 상담할 때 고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옷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고객님은 옷이 200벌도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고, 사진을 본 저는 적어도 250벌 정도는 될 것 같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옷을 하나씩 꺼내고 분류해 직접 세어보니 예상보다 훨씬 많은 물건이 들어있었습니다. 정리수납 서비스를 문의하시는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은 비용과 작업 시간입니다. 하지만 사진을 확인하지 않고 공간의 크기만으로 정확한 비용과 시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크기의 방이라도 집마다 물건의 양과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집은 옷만 정리하면 되지만 어떤 집은 옷과 생활용품이 여러 상자와 봉투에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는 정리할 공간이 최대한 잘 보이도록 사진을 보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옷장 문을 열고 상자와 봉투 안의 물건도 함께 보여주셔야 옷의 양과 잡화의 종류, 수납 공간의 상태와 작업 동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현장은 우선 6시간 동안 옷을 걸고 정리한 뒤 시간이 남으면 잡화까지 정리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물건의 양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행거에 걸린 옷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옷이 들어있는 상자가 4개, 큰 옷 봉투가 2개 있었고 방 곳곳의 봉투와 수납함 안에서도 옷이 계속 나왔습니다. 모든 옷을 꺼내 직접 세어보니 속옷을 제외한 옷만 약 300벌이었습니다. 속옷과 양말은 약 60개, 일반 생활 잡화도 약 250가지가 되었습니다. 처음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물건의 전체 양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행거 앞쪽의 옷만 보고 작업량을 예상하면 상자와 봉투 안에서 계속 나오는 물건 때문에 실제 작업 시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 현장에서는 보이는 물건뿐 아니라 숨겨진 물건까지 모두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물건의 수가 많을수록 분류 기준을 세우고 임시로 놓아둘 공간을 확보하며 다시 수납하는 순서까지 세심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이번 현장에서도 좁은 공간 안에서 옷과 잡화를 동시에 분류해야 했기 때문에 작업 동선을 계속 조정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옷을 계절과 종류에 따라 나누고 다른 쪽에서는 생활용품을 용도별로 모았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정해 작업해야 이미 분류한 물건이 다시 섞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옷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될 것처럼 보였지만 봉투 안에는 화장품과 주방용품, 욕실용품, 전선과 전자기기, 고양이용품, 가방과 부츠까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물건을 잠깐 들어 옆으로 옮기는 일만 생각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씩 꺼내 무엇인지 확인하고 같은 종류끼리 모으고 계속 사용할 물건인지 살펴본 뒤 고객님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를 다시 정해야 합니다. 물건이 600개라면 최소한 600번은 직접 확인하고 손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리수납의 시작은 수납용품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분류입니다. 상의는 상의끼리, 하의는 하의끼리 모읍니다. 여름옷과 춘추옷, 겨울옷을 나누고 속옷과 양말, 가방과 소품도 각각 구분합니다. 물건이 서로 섞여 있으면 내가 어떤 물건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분류를 시작하면 같은 종류의 물건이 여러 곳에서 계속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침대 위에 깨끗한 볼을 깔고 그 위에서 옷을 하나씩 확인하며 종류별로 나누었습니다. 공간이 좁더라도 같은 종류의 물건을 모두 모아보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전체 물건의 양을 정확히 확인하고 자주 입는 옷과 잘 입지 않는 옷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옷을 분류하는 동안 봉투 안에서는 다양한 생활용품이 계속 나왔습니다. 화장품과 욕실용품, 전선과 전자기기, 속옷과 양말, 작은 소품, 가방과 신발을 각각 나누었습니다. 정리 전에는 한 봉투 안에 여러 종류의 물건이 함께 들어있어 필요한 물건을 찾으려면 봉투를 전부 뒤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종류별로 분류해 놓으면 고객님도 자신이 어떤 물건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옷을 종류별로 분류했다고 해서 작업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분류한 옷을 옷걸이에 걸고 옷장과 행거 안에 다시 배치해야 합니다. 이때는 빈 공간에 옷을 단순히 넣는 것이 아니라 고객님의 키가 생활 습관, 옷을 입는 빈도와 계절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집의 여성 고객님은 키가 작은 편이어서 자주 사용하는 옷을 낮은 위치에 배치했습니다. 남성 고객님은 키가 큰 편이어서 상단과 하단 공간을 함께 활용했습니다. 남성복과 여성복을 나누고 여름옷과 춘추옷, 겨울옷을 구분했습니다. 상의와 바지, 패딩과 니트도 종류별로 모았습니다. 정리의 기준은 옷장을 보기 좋게 만드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세탁한 옷을 옷걸이에 걸어 정해진 위치에 바로 넣을 수 있어야 하고 사용한 물건도 쉽게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리된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이번 정리에서는 여성 나시 전용 공간도 만들었습니다. 이 집에는 나시가 28개 있었습니다. 나시는 접어서 쌓아두면 끝나시인지 탑인지 민소매 티셔츠인지 직접 펼쳐봐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 옷을 꺼내려면 위에 있는 옷을 모두 들어야 하고 다시 접어놓는 일도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나시를 접어 쌓는 대신 한눈에 형태를 확인하고 원하는 옷을 바로 골라 입을 수 있도록 전용 공간을 만들어 걸어드렸습니다. 정리는 모든 물건을 똑같은 방식으로 수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건의 특징과 고객님의 사용 방법을 살펴보고 가장 편리한 방식을 찾는 과정입니다. 정리 전에는 옷과 생활용품이 여러 봉투와 상자에 섞여 있어 전체 물건의 양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물건을 꺼내 종류별로 나누고 고객님의 생활 방식에 맞춰 다시 배치하니 어디에 어떤 옷이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생각하시는 물건의 양과 실제 작업자가 확인하는 물건의 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과 작업 시간을 안내받으려면 정리할 공간의 전체 모습과 옷장, 행거, 봉투와 상자 안의 물건까지 함께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는 물건을 보이지 않는 곳에 숨기거나 빈자리에 밀어넣는 일이 아닙니다. 고객님이 필요한 물건을 쉽게 찾고 사용한 뒤에는 힘들이지 않고 다시 제자리에 놓을 수 있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정리는 공간을 예쁘게 만드는 것을 넘어 편리한 생활의 흐름을 만들어드리는 일입니다. 오늘도 고객님의 생활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공간과 물건을 차근차근 정리해드렸습니다. 정리는 물건을 넣는 일이 아니라 편리한 생활의 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